내란죄로 엮겠다. 사형 당할지도 옛 상관의 무시무시한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내용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어제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것은 그런 내용이죠. 이 12월 3일 날 저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12월 4일 날 새벽에 해제가 됐죠. 국회 의결로 해제가 됐는데 바로 그 다음 날 12월 5일 날 저녁 7시 30분부터 한 40분 동안 이 곽종건이 지인 아는 사람과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이 곽종건이 이거 완전히 해유를 당해서 다친다 싶어서 아마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언론사가 취재를 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곽종건이 지인에게 통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하죠. 살고 싶으면은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사정을 다 알면서도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상황을 보시면은 바로 이 12월 5일 7시 30분 그 무렵에 김병주와 통화를 합니다. 김병주 옛 상관이죠. 군 시절에 김병주가 사성 출신인데 똥별 이야기는 듣지만은 그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때 바로 그 밑에서 박종건이 작전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 상관이죠. 이 딱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엮어야 되겠다 해서 일종의 공작에 바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김병주가 내일 내 유튜브에 출연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해서 아예 예상 질문지까지 보냈습니다. 예상 질문지 한 10줄 정도 보냈는데 그때 이 각종건이 부하인 김현태 사랑 707 단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너무 어렵다. 여러 가지로 뭐 어떤 복잡하다,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김현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날도 각종건이 지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할지 참 심정이 복잡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고민이다 하고 깊은 한숨도 내쉬는데 바로 그 직전에 아마 김병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내일 유튜브 출연해라. 예상 질문지 보낸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됐지만은 지금 누군가에게서부터 바로 그 무렵에 그 시간쯤에 12월 5일 7시 30분쯤에 지인에게 통화를 해서 누가 나에게 살고 싶으면은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정말 어떻게 할지 심정이 복잡해 죽겠다. 고민이다. 그리고 이 내란죄면은 제가 왜 사형 이야기까지 했냐 하면은 내란죄 중에서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내란 우두머리는 이 법정형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그리고 그 밑이 그 형법상에 내란 중대 임무 종사자 이렇게 있습니다. 내란 중대 임무 종사자. 그런데 지금 각종거는 구속 기소돼 있죠. 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 그 혐의가 바로 내란 중대 임무 종사자입니다. 본인이 내란 중대 임무 종사자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 시점에 당신을 내란죄로 엮을 수가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은 내란 중대 임무 종사죄로 당신이 감옥 가면은 이게 법정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란죄로 엮을 수가 있어. 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 내란죄에 걸릴 수 있어. 그러니 살고 싶으면은 뭐 사형 이야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란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야. 살고 싶으면은 양심선언 해. 근데 이 양심선언이 정말 양심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 양심선언 형태를 빌려서 양심선언이라고 해야죠. 뭐 위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양심선언 형태를 빌어서 민주당이 코치하는 대로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 김병주 유튜브에 가서 한 10줄짜리 질문서를 미리 받았죠. 질문서 받았으면은 뻔합니다. 그 답변은 질문서. 당신 그 대통령이 전화해서 아니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지. 뭐 이런 식의 질문서겠죠. 유도하는 질문. 근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각종건이 인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하니까 바로 박선원이 옆에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해야지. 이렇게 코치를 하죠. 그리고 김병주도 같이 가설해서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둔갑을 해버리죠. 요원이 의원으로 빼내가 끌어내로 바뀝니다. 자, 그런 것들이 회유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김병주가 나에게 유튜브에 출연하라, 예상 질문지 다 보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시점에 이미 조금 전에 지인에게 통화를 해서 각종건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나왔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제일 처음에 접촉을 한, 다른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죠. 각종건에 대해서 모르죠. 그런데 김병주는 같이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특전사가 국회에 들어가서 그러면 특전사면은 각종건인데, 그래서 각종건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유튜브에 출연을 해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또 다른 정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에 출연도 했고, 국방위에 가서 국방위 12월 10일 날 휴게소에서 또 해유를 당했다. 변호사도 소개시켜준다. 공익신고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했던 게 박범계였죠. 박범계. 그런데 그때 당시 또 김병주가 또 거짓말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내가 12월 6일 날 예고 없이 특전사를 항의 방문했다. 그래서 유튜브에 출연하라고 했다. 내 유튜브에. 그래서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각종건을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 순순히 답을 해줘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다. 그래서 혼 안 냈다 이야기인데, 자, 이게 거짓말이죠. 그 전날 이미 예상 질문서를 보냈죠.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쳐들어갔다고 이야기했는데, 특전사로. 그게 아니고 그 전날 전화해서 예상 질문서 다 보냈죠. 그러면은 예상 질문서 보내면서 같은 시간대니까 이 각종건이 지인에게 전화하는 비슷한 시간대니까 김병주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게 앞으로 검찰 수사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협박죄죠, 협박죄. 그래서 검찰 수사가 되면은 이게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황상 제일 처음 접촉한 인물이 김병주고, 그리고 과거에 군 생활을 같이 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김병주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저녁에 다시 TV조선 뉴스9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이 아마 방송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또 지켜보면은 더 확실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상황이면 보통 때 같으면은 민주당이 발칵 뒤집혀서 막 난리를 칠 겁니다. 그거는 다른 이야기야. 그것은 뭐 회유한 적이 없어 막 할 텐데, 민주당이 지금 일제히 침묵을 합니다. 공식 라인에서 오늘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런 성명, 논평도 안 나옵니다. 뭔가 캥기는 게 들켰다 하든지, 아니면 이거 누구야 이렇게 막 자체 파악을 해보고 뭐 다 알겠죠. 뭐 이재명이나 지도부는 다 알겠죠. 이제 들켰다. 뭐 이렇게 각종건이 설마 지인에게 이렇게 통화를 했을 줄은 몰랐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변명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또 추가 보도가 뭐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만약에 섣부르게 이런저런 변명을 했다가 나중에 또 추가 보도, 이게 녹취록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보도가 나오면은 자폭을 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침묵을 지키면서 지금 바짝 엎드려서 상황 파악을 막 눈을 굴리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녹취록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다.
거의 뭐 협박을 받았다는. 그런데 민주당은 침묵 중이고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저런 쓴소리도 나옵니다. 비명계 사이에서. 이 뉴델리 보도에 의하면은 뉴델리가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최고위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곽종건 본인의 녹취록이 공개됐기에 상황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러운 거죠.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또 다른 역풍이 불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데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면은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함부로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오늘도 TV에서 토론 프로에서 좌파 패널들이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시 후에 또 하나 나옵니다. 납득이 안 되는 변명. 여당은 일단 총공세를 퍼붓고 있죠.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검찰이. 계엄 전후에 벌어진 일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 실체적 진실 규명뿐이 아니고 협박범이 누군지 수사를 해야 되죠. 이거 바로 실적법 위반입니다. 아주 중죄죠. 협박하는 것은.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도 변론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되죠. 가뜩이나 홍장원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의 메모, 오염된 메모도 있고, 그러니까는 두 가지 큰 축,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각종건 진술, 이거 전부 다 협박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 홍장원 정치인 체포, 이것도 오염된 메모, 그래서 헌재도 다시 열어야 되는 그 상황까지 다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성명을 냈는데 각종건을 협박해서 민주당이 탄핵 공작에 이용을 했다.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밝혀졌다. 증거 있죠. 완전 녹취록이 있죠.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 전화를 받은 각종건의 전화를 받은 지인도 이렇게 창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해서 내란 프레임을 막 설치를 했는데 정치인들에게뿐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정치인들에게 내란 프레임을 설치한 것뿐이 아니고 작전을 나갔던 사령관에게 당신 그러면 내란죄야.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감이야. 그러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양심 고백이라는 형태로 해.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도 대주고 공익신고도 해주고 실제로 공익신고로 접수가 됐었죠. 아니 그 각종은 공익신고로 사실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박범계하고 민주당에서 막 해줘서 그때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각종건에게서 공익신고서를 제출을 받았다. 이제 옆에서 정치인들을 도와줬죠. 민주당에서. 그 공익신고서를 제출을 받아서 공수처하고 대검에 보냈다. 저 처벌 약하게 하세요. 이 공익신고한 사람이에요. 처벌 약하게 하세요. 이거 민주당이 약속해 준 거죠. 살고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각종건을 공익신고자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공수처와 대검에 보냈다.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실제로 회유 협박한 것이 실행이 된 거죠. 공익신고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을 할 정도로 이 민주당에서 압박도 많이 했겠죠. 국민권익위원회. 자, 그런 상황인데 각종건을 어쨌든 이런 그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성명을 냈는데 원래 이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이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김원태 707 단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죠. 해유 협박을 한 거. 국방위원들도 성명을 내서 각종건 전 사령관을 협박해서 민주당이 탄핵 공작에 이용을 했다. 각종건이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밝혀진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서 협박범이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 협박범. 각종건이 가장 먼저 접촉한 인물, 시간상 볼 때 유력한 인물이 있죠. 바로 김병주인데 물론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야 되겠지만은 현재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하나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민주당 박범계입니다. 박범계가 오늘 민주당 전체 이 지도부나 대변인단 차원에서는 침묵을 지켰는데 박범계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범계는
이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죠. 그때 12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가 열렸는데 국방위 하다가 점심시간에 그 각종건하고 김현태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나서 어떤 휴게소에 있는데 거기 갑자기 박범계가 들어오고 부성찬이 들어오고 민주당 전문위원들이 들어와서 회유를 했다. 회유를 하면서 우리가 변호사도 알아봐주고 공익 그 신고도 우리가 다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각종건에게 나왔던 발언이 그거였죠. 그전에는 없었던 발언입니다. 뭐냐면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이거 처음 나온 겁니다. 그때 회유를 당하고 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처음에는 도끼까지 나왔죠.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건은 도끼 이야기는 또 안 했다. 서로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더 강경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한 이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때 박범계가 개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박범계가 오늘 유일하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왜? 본인 빠져나가려고. 나 아니야. 협박범 나 아니야. 이거 하려고. 내용이 뭐냐면은 이 각종건을 오르고 달래서 거짓 양심 선언을 하게 만들었다. 이 국민의힘에서 오늘 강조를 했죠. 주장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는 허무맹랑한 날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 TV조선 해당 보도는 각종건이 김병주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박범계가 자기는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는 각종건이 김병주 의원의 이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그러니까 12월 6일 날 유튜브에 출연했고 12월 5일 지인에게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는 내용을 TV조선에서 방송을 했는데 나 아니야. 협박한 사람 나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각종건을 처음 대면한 것은 그때 12월 10일 열린 국방위였어. 나는 국방위에서 처음 각종건을 봤는데 그때 이제 국방위에서 회유를 했다는 의혹이 있죠. 저는 12월 10일 날 국방위에서 각종건 처음 봤으니까 각종건이 12월 5일 날 그부터 닷새 앞에 지인에게 전화해서 나 지금 협박당하고 있어. 내란죄로 엮으려고 해. 누군가. 그럼 그 누군가는 자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는 12월 10일 날 처음 봤으니까는 12월 5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근히 김병주를 겨냥을 하죠. 박범계가. 그때 박범계가 이야기하는 게 12월 6일 날 그 김병주 거기 출연했잖아. 그런데 나는 12월 10일 날 봤어. 이렇게 은근히 이 김병주와 연결을 시키는. 그러면서 본인은 빠져나가는 이런 그 상황을 지금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5일 전 각종건과 통화 5일 전에 각종건이 통화한 것과 다르게 본인은 10일 날 처음 봤으니까 나는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6일 날 김병주, 박선원 유튜브를 촬영을 했고 거기에 출연을 했으니까는 그쪽이 협박범 아니야? 이런 이야기랑 똑같죠? 나는 아니야. 박범계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박범계가 개변을 하나 했는데 그러면서도 같은 이제 김병주 같은 당이니까 뭔가 좀 더 실드를 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양심 선언하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고 김병주일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12월 5일 각종건에게 맞는 말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심선언은 이 포장이고 양심선언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가 시킨 대로 하라는 말이었죠. 양심선언이라고 하지 그러면은 무슨 그것을 뭐 위장이라고 합니까? 위장 발언이라고 못하죠. 위장 정언이라고. 자, 왜 그것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양심선언만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양심선언과 동시에 한 말이 살고 싶으면 그리고 또 하나 내란죄로 엮겠다. 살고 싶으면은 양심선언 해. 아니면은 내란죄로 엮을 거야. 양심선언을 하는데 왜 살고 싶으면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내란죄.
그 우리 시킨 대로 안 하면 내란죄로 엮겠어.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은 양심선언은 포장을 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모습이죠.